어르신, 죄송한데 여기서 계속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나 딱히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야 하는데? 어르신, 이미 3시간 넘게 앉아 계세요. 저희 마트는 쉼터가 아니에요. 내가 물건도 샀는데. 여기 봐봐. 라면 하나랑 우유 샀잖아. 그렇지만 어르신, 마트 의자는 잠시 쉬었다 가시라고 있는 거지. 하루 종일 계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나갈게. 여러분, 방금 보신 장면은 우리 사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노인들을 마트이자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심지어 공항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노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노인들의 은밀한 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전 그 어르신은 서울 종로구에 사는 74세 박인수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텅 빈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회색 점퍼를 입습니다. 가방 안에는 보온병과 믹스커피, 그리고 신문이 들어있어요. 처음엔 집 근처 마트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를 줬어요. 어르신, 여기서 계속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근처 경로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는 이미 서로 잘 아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새로 온 박인수 할아버지는 어색했습니다. 여기 좌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장기는 저희끼리만 둬요. 다음엔 복지관도 가봤어요. 하지만 복지관은 프로그램에 미리 등록해야 했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했습니다. 탑골공원도 가봤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날씨가 추워지자 오래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말했어요. 인천공항에 한번 가봐. 거기는 따뜻하고 깨끗하고 아무도 쫓아내지 않아.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는 인천공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에는 할아버지처럼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는 다른 노인들도 있었어요. 모두 같은 이유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오후에는 공항 전망대에서 비행기를 구경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공항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매년 여름 에어컨을 찾아, 겨울에는 난방을 찾아 노인들이 공항,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하는 모습이 뉴스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폭염 속 무더위를 피해 공항으로 몰려드는 노인들, 한파의 대형마트로 몰리는 노인들, 매장 관리 비상, 에어컨, 난방비 아끼려 공공장소 찾는 노인들 급증.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공항까지 가게 만드는 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첫째, 노인들은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둘째,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설 자리는 왜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셋째, 노인들을 위한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의 노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갈 곳 없이 공항을 떠도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공항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따뜻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이 아니라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철학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노인들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공황을 쉼터로 삼는 노인들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질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은퇴 후에는 일터에서의 관계가 단절되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사회적 연결고리가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수명도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공황을 찾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뿐이지만 적어도 공황에서는 세상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적한 공항에 있으면 사람들 구경도 하고 자신은 못하는 해외여행을 눈으로 대리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노인이 자연스럽게 머물 곳이 많았습니다. 동네 평상이나 시장, 마을회관처럼 노인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노인을 위한 복지관이나 경로당은 있지만 이미 친목이 형성된 상태라 새로운 사람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개인화를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들은 점점 더 외로운 존재가 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공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은 어떨까요? 공항은 24시간 열려 있고 따뜻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쫓아내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오가며 활기가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공항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항이 노인들의 쉼터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일까요?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공항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바람직한 걸까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노인이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야 할까요? 과거에는 노인이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재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나이가 들수록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은 점점 더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떠도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할 곳도 없고 머물 공간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사회를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재이며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노인을 점점 더 소외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노인들이 공항을 쉼터로 삼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시 후 나 자신도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영상에서는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현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공항이 노인들의 쉼터가 된 이유 중 하나는 노인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오래 머물기 어렵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은 이미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 낡거나 새로운 사람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관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기 전인 10수년 전 시스템입니다. 선진국 시스템에 맞게 현대화, 전문화해야 합니다. 규모가 인천공항만큼은 아니더라도 현대화 시설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너도 나도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끔 노인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합니다. 물론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국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파트 공화국처럼 신도시만 만들지 말고 신도시가 들어설 때는 학교가 필수이듯이 이제는 현대화된 노인 복지관도 필수 시설로 갖춰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관 중에 인기 있는 복지관들도 많습니다. 인기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최근에 현대화를 하였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지요. 점심도 인천공항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값이면 전문 조리사가 하는 영양가 있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결국 노인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형 복합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운동, 취미, 정보 공유가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카페처럼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더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개선하고 지하철역,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노인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고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돌봄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이 단순히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르신 쉼터 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현대적인 카페 형태의 쉼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노인들이 공항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공항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보낼 수 있는 해결책 2번째는 노인이 사회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이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런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카페, 어린이집 보조교사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어느 구청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3,580명의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과 노인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인들이 공항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노인들도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공항이 아닌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해결책 세 번째는 노인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이런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점점 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인공지능 사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노인들은 단순히 편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시는 시니어 디지털 멘토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대학생들이 노인들에게 1대1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이 공항이 아닌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해결책 네 번째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 노인과 청년의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대 간 단절입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접점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먼저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휴마니타스 노인 주거 시설처럼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살면서 한 달에 일정 시간을 노인들과 대화하거나 활동을 함께하는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시는 세대 연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생들과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기쁨을 얻고 청년들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 다섯 번째는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주거 환경의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주택 내 안전시설 부족으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을 확대해야 합니다. 먼저 노인 공동주택 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공용 공간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코하우징 형태의 주택 모델을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보수하는 지원 사업도 필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남도 어느 시는
안심홈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 가정에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인의 활동을 감지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어느시는 노인 친화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이 걷기 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과 편의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은 노인들이 집 밖에서도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이 공항을 쉼터로 삼는 현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항 의자에 앉은 노인의 눈빛. 창밖의 비행기는 날아가는데 그의 날개는 어디에 접혔을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3.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는 3,400여 건에 달했으며 이는 매일 9명의 노인이 홀로 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인 전문 시설은 어떨까요? 전국의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6만 8천여 개로 수치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 노인 100명당 이용 가능한 복지관은 0.3개에 불과합니다. 시설도 부족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낡고 열악하여 이용자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제대로 된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노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사회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사회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과 청년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고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으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10년 후, 20년 후 나의 모습이 지금 공항에 있는 노인들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오늘의 젊음은 내일의 주름이 되리. 지금 우리가 외면한 그 노인의 자리, 언젠가는 우리의 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꾼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미래의 우리도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회적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